자, 물리도 2점짜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과 운동이고요. 2점짜리 시작할게요. 오늘도 새벽 4시에 돌아온 접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난감 비행기가 전 PQ를 지나는 곡선 경로, 곡선 경로라고 나와 있고요. P와 Q에서 장난감 비행기 운동에 대해서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제 우리가 등속력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비행기가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속도 방향이 변했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우리가 P와 Q의 변이를 보면 이렇게 직선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변이는 델타 x 이거고 있고요. 이동 거리는 s 이거일 테니까 네, 변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이동 거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니은과 디귿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위를 델타 t 걸린 시간만큼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 속도가 나오겠고요. 이동 거리를 평균 시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운동의 분류에 관련한 문제죠.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림가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직선 운동을 하는 기체 운동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나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 우리 통합과학 물리 시간에 배웠었겠죠. 다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장난감 비행기. 등속 원운동 그렇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차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기체 운동 방향과 같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은 힘이 작용을 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가고 있는 현재 이동 이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맞는 말. 나에서 배구공의 속력은 일정하다. 배구공의 속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도 변하고 있고요. 그죠? 운동 방향 변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할 수 없습니다. 최상단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2차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X축의 속력만 있고 Y축으로 하는 Y축 이동 방향의 속력은 없는 상태가 되겠고,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힘을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지우고 디귿 보겠습니다. 가의 기차, 나의 배구공, 다의 장난감 비행기는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걸 것 같아요. 여기 등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속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속력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동 방향의 변화,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동 방향의 변화 그리고 속력의 변화 다 따져야 되고, 가는 속력의 변화가 있죠. 이동 방향의 변화는 없는데 속력의 변화가 있고, 나는 둘 다 변화가 있고 다는 운동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있다. 한마디로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이 되겠네요.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을 조금 분류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림은 지표 근처에서의 등속도 운동, 등속원 운동, 죄송해요. 그리고 포물선 운동을 이제 가속도의 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등속도, 등속원 운동, 그리고 포물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동 방향이 변하냐? 운동 방향이 변하는 애들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속원 운동과 포물선 운동. 변하지 않는 건 등속도겠죠. 등속도가 왜 안 변하나요? 당연하죠. 속도가 일정하대요. 속도에는 속력과 이동 방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력도 일정, 이동 방향도 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체 운동 방향이 변하는가? 등속 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겠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것. 포물선은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중력 가속도가 변하진 않습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포물선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의 등속원 운동이 들어갈 겁니다. 등속원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러면 등포원 이렇게 돼서 등포원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등포원. 네. 3번까지 풀어봤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느니 이렇게 분류를 좀 시켜보고 있는 문제이고요. 구간 1에서는 등속도 운동, 1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구나. 2에서는 빗면을 따라서 운동을 했고, 3에서는 포물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거죠. 슈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네. 등속도. 이번에서는 어떤 운동이죠? 이번에서는 등가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가속도,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빗면 방향의 성분일 겁니다. 그렇죠? 빗면 방향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의 성분. 나중에 뭐 힘과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거를 힘의 분류를 이용해서 저 방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이제 등 가속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가속도는 일정할 거예요. 그렇죠? 가속도는 일정할 건데 이동 방향이 변하겠죠. 그렇죠? 가속도는 일정하지만 이동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에서 물체에 적용한 R점인 0이다. 등속도 운동의 R점인 0이죠. 왜냐면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고요. 가속도 A가 0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F도 0이 됩니다. 그렇죠? 2번에서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네, 맞습니다.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2와 3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와 3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말했다시피 2에서는 중력 가속도의 빗면 방향의 성분밖에 없고요. 3번에서는 중력 가속도 그 자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3번의 가속도가 좀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13페이지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1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러면 직선상에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위치 시간 그래프, XT 그래프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ST 그래프, 뭐 XT 그래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위치가 Y축에 그리고 시간이 X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초부터 6초까지 물체 운동 방향은 2번 바뀝니다. 물체 운동 방향. 이제 물체 운동 방향을 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위치 시간, 그러니까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밑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첫 번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기울기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이제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를 의미하고요. 이제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직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동 방향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속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속도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동 방향의 변화가 뭐 당연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180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가던 친구, 속력이 양수였던 친구가 속력이 음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면 속력이 양수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가는 걸 양수라 생각하면 속력이 양수면 앞으로 가겠죠. 속력이 음수면 뒤로 가겠죠. 그죠? 그 정도의 운동 방향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거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면적을 볼게요. ST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은 뭐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다. VT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이 이제 이동 거리가 될 거고 여기서의 밑면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물체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이 말은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뀌니? 라고 묻는 거예요. 속도가 플러스면 우리가 정한 플러스 방향대로 가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건데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여기서의 기울기 플러스, 여기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마치 3차 함수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번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니은 볼게요. 0초부터 6초까지 물체 평균 속도의 크기는 2m/s이다. 물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많이 이런 걸 이제 구할 때 흔히 잘못하는 실수가 12m에서 3m 갔으니까 9m 나고 3에서 9m 갔으니까 6m, 9에서 0m니까 9.
다 더하면 9 더하기 뭐 6 더하기 9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 이제 평균 속도라고 나와 있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10분의 델타 x예요. 한마디로 걸린 시간분의 변위, 변위 크기라는 뜻이고요. 시간은 지금 6초 걸렸고요. 변위 12m에서 0m로 갔죠. 12 빼기 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m per second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그죠? 기억과 니은은 맞았어요. 우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이제 가속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자, 근데 5초일 때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살짝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지우고 5초일 때 한번 볼게요. 5초일 때 기울기는 이렇습니다. 근데 점점 6초대로 가면 갈수록 4에서 6초 이동을 좀 보면 4에서 6초 4에서 6초는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4에서 6초 사이에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그죠? 정확하게는 기울기가 감소한다. 한마디로 기울기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될까요? 기울기가 지금 0에서 음수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기울기의 절대값인 크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기울기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죠. 한마디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속력이 증가한다는 건 뭘까요? 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이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9번, 5번.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도 위치 시간 그래프 분석 문제입니다. 나와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다. 그랬는데 위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속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이게 속도구나. 2초일 때의 속력은 2m/s이다 이렇게 묻고 있네요. 2초일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2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2초일 때의 속력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해볼까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사실 구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는 VT 그래프를 그리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왜 VT 그래프를 그리는 걸 추천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가속도가 일정해야 된다. 그 말은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고 위치가 점점 감소하고 속도도 점점 감소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0을 찍었어요. 어디에서? 4초에서.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쵸? 처음에 속도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4초에도 통과를 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0에서 2, 4, 6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의 위치를 조정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네.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속력을 또 다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뭐 따로 알 수 있게끔 더 자세하게 지금 준 게 없네요.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는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또 VT 그래프를 가지고 공식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인데요. S는 기본적으로 이 등가속도 직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법칙을 이용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게 바로 요 그래프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식이 될 겁니다. 그래프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죠? 시간 그래프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하겠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채워줘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학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8이 될 겁니다. 8. 그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를 좀 계산을 해서 보면 t-4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k 이렇게 붙여주면 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0 넣었을 때 3이 나오게끔요. 0 넣었을 때 3이 나오게끔 t가 0 넣었을 때 그랬을 때 s가 3이 나오게끔 계산을 해보면 돼요. 3은 마이너스 k에다가 16 플러스 7 이렇게 될 테니까요. k 얼마입니까? k는 4분의 1 나오겠네요. 따라서 s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고요. 요거를 사부작 정리를 좀 해주면 s는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3이 나온 이유는 3m에서 출발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이 s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 대해서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3을 빼주면 s-3 바꿔주면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s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v0가 나왔죠. v0 얼마예요? 2예요. 2. 조기 속도가 2라는 뜻이죠. 아하, 0초일 때가 2m/s래요. 자, 중요한 건 0초일 때 2m/s인데 어떻게 2초일 때 2m/s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처음에 초기가 2였고 여기가 0이라면요. 여기는 중간에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6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0.5겠죠. 왜?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4분의 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5가 나올 거고요. 크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0.5m/s 제곱이 맞습니다.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속력을 구하라 되어 있고요.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될 겁니다. 전체 이동 거리. 그럼 이제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6초 여기가 아니네요. 6초일 때 위치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고요. T6 대입해 주시면 6이 나와요. 6m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0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는요 5m가 되고요. 그걸 총 6초 동안 갔다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6분의 5가 되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건데요. 이제 평균 속력을 구할 때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변위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평균 속력은 말했다시피 이동 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평균 속도가 변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좀 VT 그래프 공식 뭐 이런 거 좀 쓰는 문제여서 좀 시간이 걸리게 좀 자세하게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속도와 가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7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기준선 P의 정지한 처음에 0이었던 거네. AB가 0초일 때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정리했대. 보니까 뭐 A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도를 받고 있는 문제면 B는 가속도를 한 번 확 받았다가 등속도로 가고 있네요.
나는 A, B의 속도를 뭐 이렇게 딴다는 거고 죄송해요. 0초부터 8초까지 자동차의 이동 거리는 B가 A보다 32만큼 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얘들아 이동 거리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이동 거리. VT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32초 크다는 건 여기예요. 여기 요 조그만 면적. 3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32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어떻게 계산하죠? 얘가 거리가 4죠. 이거 V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V 곱하기 4 2V인가요? 이게 30이네요. V 얼마요? 16이에요. 16. V가 16이다. V가 16이구나. 그래요. 4초일 때 좀 지우고 16이라 쓰겠습니다. 4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 A의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초일 때를 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8분의 16. 기울기죠. 8분의 16. 그러니까 2m/s 제곱 크기이기 때문에 뭐 양수 음수 상관없이 구하면 되고 사실 여기서는 양수여서 상관없습니다. 0초부터 8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 구하는 거 계속 나오네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T분의 S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8초고요. 이동거리는 더하면 돼요. 그죠? B 그래프의 밑면적이 될 거고 B 그래프의 밑면적은 뭐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여기가 32, 여기도 32, 여기가 64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수학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같기 때문에 근데 높이는 같기 때문에 32, 32가 같아요. 뭐 이건 수학이 조금 수학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B 그래프의 밑면적은 몇이 되냐면 96이 됩니다. 그러니까 12가 나오겠네요. 네, 답은 7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겠죠. 그쵸?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AT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에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고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직선도로에서 T는 0초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한 자동차가 거리 D만큼 이동해서 T가 5T0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는 모습이다. 자동차의 속력은 PQ에서 각각 6m/s, 10m, 14m/s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는 가속도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T0, 0T0, 0. 한마디로 0이죠. 0초. 5T0 이렇게 써져 있고요. 2T0부터 뭔가 속력을 팍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가속도에서의 밑면적이 뭘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밑면적.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은 속도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가속도의 정의를 좀 봐야 돼요. 가속도의 정의는 T분의 뭐죠? 이게 중요해요. T분의 뭐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T가 뭘 의미한다가 돼야 돼요. 그럼 T분의 델타 V가 됩니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밑면적 2T0, 요 밑면적은 6T0가 되고요. 이 두 개를 뭐 음수와 마이너스 그거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주면 델타 V가 4T0가 나와서요. 따라서 6 더하기 4T0 이게 14가 된다. T0는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초가 걸리는 동안 32m인지 64m인지를 구해주셔야 되죠. 그죠?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그죠? 이거는 속도를 보면 되는데요.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의 양 끝의 평균값은 그 평균값으로 해당 시간만큼 이동한 등속도 운동의 거리랑 동일할 겁니다. 이것도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둘의 평균치를 때려주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랬을 때 14m/s, 6m/s의 평균치 한마디로 V바는 10m/s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10m/s를 T가 2초 동안 이동한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거랑 같겠고요. 제가 좀 뭐 잘못 구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 문제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좀 졸려가지고 잘못 구한 것 같아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네. ET0인 구간을 한 번 더 잡죠. ET0가 되면 4초인가요? 얘가 10초고요. 그죠? 그러면 ET0일 때 속력은 2m/s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의 평균 속력은 4m/s가 돼요. V1이라고 할 거고요. V2는 8m/s가 됩니다. 따라서 4m/s를 4초 동안 갔으니까 16m. 그리고 8m/s를 6초 동안 갔으니까 48m. 둘이 더하면 64m다 해서 나오겠죠? 답은 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속도를 안 보고 등속도를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쉬다 왔고요. 9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스키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B와 QR을 지나고 4m/s, 8m/s, 16m/s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등가속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빗면에서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사실 빗면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힘과 운동처럼 빗면에서 힘이 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등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에서 가속도, 같은 가속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P와 Q 사이에 평균 속도 바브이는 6m/s가 나올 거고요. Q와 R 사이에서 평균 속도는 12m/s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억은 자연스럽게 맞게 됐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델타 V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유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V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V 값을 알 수 있다면 지금 속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델타 V 값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시간 비율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의 델타 V를 한번 보면 4m/s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둘의 델타 V를 한번 생각해 보면 8m/s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간은 P와 Q에서 T초가 걸렸다면 여기서는 2T초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배가 아니라 2배. 니은도 틀렸습니다. Q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거리를 구하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니까 24Tm. P와 Q 사이의 거리는 6Tm. 4배 맞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T는 0초일 때 P의 정지에 있던 애가 Q를 지나고 T를 10초일 때 R을 40m/s로 지났다. 여기까지 했을 때가 10초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P와 Q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등속도 운동을 했고 240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해보면 Q에서 40m/s 그리고 그 이후로 등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브이는 20m/s로 P에서 Q까지 운동을 했고요. 그 이후 Q에서 R까지 또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T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20T가 될 겁니다. 20T. 그렇죠? Q와 R 사이의 거리는 10-T가 될 거예요. 따라서 240이라고 하는 값은 400에서 20T를 뺀 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T는 얼마가 되나요? 8초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8 그리고 여기서 2초를 더 지나면 10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T가 8초일 때 Q를 지난다. 맞는 말이 됩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죠? T분의 델타 V 치면 되죠. T분의 델타 V 이게 가속도. 시간은 8초. 속력은 40 빼기 0.
5m/s 제곱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와 거리를 묻고 있네요. 근데 뭐 거리를 물었는데 우리 평균 속도 다 알죠? P와 Q 사이의 거리는 160m. Q와 R 사이의 거리는 80m. 2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미리 촬영했던 11번 문제부터의 영상들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상이 이제 10번에서 잘 끊고 다시 찍었는데 11번부터 소리가 아예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이고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와 R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P, Q, R 지나면서 모두 다 가속도가 일정할 거고 R을 지날 때 속력이 5V이다. 그래서 P와 Q 사이의 거리가 Q와 R 사이의 거리가 D 대 2D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D 대 2D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 하나는 우선 첫 번째로 V에서 시작을 해서 초기 속도 V 그리고 마지막 속도 5V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의 평균 속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통 V바 이렇게 쓰죠, 그죠? V바가 3V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V이고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사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3V를 가지고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구할 수 있죠. 3D 기간 동안 3V로 가는 시간을 구할 수 있고 그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시간도 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시간을 구한 이후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차랑 해서 시간으로 나눠줘가지고 속도차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가속도를 또 구하고 그 가속도를 가지고 중간에 있는 속도를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로 놓아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가속도를 구해줍니다. 가속도를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냐면 공식을 쓸 거예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은 총 3가지가 있죠, 그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총 3가지. 그렇게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방금 제가 여기다 적었던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수식적인 해석보다는 그래프적인 직관적인 해석을 좀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공식을 이용한 방식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아예 배제해 놓고 2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나 아니면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식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공식을 좀 써볼 건데요. 공식이 이 공식을 쓸 겁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공식을 조금 변형하면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오케이.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거리는 지금 D와 ED, 그러니까 P와 Q 사이 그리고 Q와 R 사이의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A 상관없이 거리의 B는 속도 제곱의 차에 비해 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VQ라고 둔다면 그렇다면 밑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1대2 거리 비율이 1대2일 때 속도는 VQ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대 25V 제곱 마이너스 VQ 제곱 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식에 대한 변형이죠. 식에 대한 변형이고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볼 건데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리되어 있는 거를 좀 써볼 건데요. 정리되어 있는 거를 좀 써보면 이렇게 나와서 VQ가 3V다가 됩니다. 그럼 VQ가 3V가 나왔어요. VQ 대신에 3V를 적어줍시다.
근데 이 3V 어디서 많이 봤죠? 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점 Q에서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의 t, 여기에서의 t 시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2V가 아닌 3V이기 때문에 T가 틀렸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T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동일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면 A는 ES 2 곱하기 3D 에다가 5V제곱 마이너스 25V제곱이죠. 25V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러면 D분의 4V제곱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답은 디귿이 틀려서 2번입니다. 알겠죠? 수능 특강 해설을 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또 계산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평균 속도 여기서부터는 요거 구하고 나서부터 평균 속도로 해석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1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미안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시간 t는 0일 때 자동차가 A가 속하는 도대체 왜 읽어? 자동차 A가 속력 15m/s로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P에 정지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우 하고 와가지고 15m/s로 P를 딱 출발하는 그 순간 B가 출발한다. 뭐 이런 거죠. A, B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T는 6초일 때 기준선 Q를 동시 지난다.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B는 만약에 가속도의 방향이 B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면 말이 안 되죠. B는 당연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동일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이용해서 A는 B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제가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4A 이렇게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일단 첫 번째 거리가 일정하고요. 두 번째 시간도 일정해요. 시간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초기와 끝의 거리가 같은데 그 둘의 운동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V라고 둘까요? V. 여기 처음에 0이었죠? 그럼 평균 속도는 2분의 V. 2분의 V가 나오니까 예쁘지 않네요. 그럴 때 이제 여기를 2V라고 두는 거죠. 평균 속도가 V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V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속도가 몇이겠어요? 2V 빼기 15.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가속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속도는 델타 V를 T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근데 T는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V만 구해도 됩니다. A에서의 델타 V 2V 빼기 15 마이너스 15 대 2V 빼기 0 마이너스 1 대 4 이렇게 되겠죠. V가 12m/s가 나오는구나. V가 12m/s. 평균이 12m/s가 되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여기 나오죠? 몇이죠? 12가 평균이 나오기 위해서는 9m/s 24m/s 맞는 말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4A 나왔고요. 그렇죠? A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이용해가지고 T는 6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24를 0을 6으로 나눠주면 이게 4m/s 제곱이 나오고 이게 4A가 나오겠죠, 그죠? 4m/s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울 4, 여기서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될 거고.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12m/s의 등속도 운동을 하였을 때 만약 6초 동안 그 친구가 갔다면 그 거리가 되겠죠. 그 운동과 위에 나와 있는 AB 운동은 동일한 거리를 간 거라고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2m. 또 이번에도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가장 계산이 좀 덜하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 쉽고, 근데 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일단은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부가적으로 공식들이 조력자가 돼서 좀 들어가주면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조력자가 공식인 거 좋은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래프를 좀 떠올려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그래프 B에 있잖아요. B 어디였지? 여기다. B가 처음에 0이었다가 속도가 증가해요. 그죠? 24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 이런 그래프였을 거 아니에요. VT 그래프. 근데 우리가 평균 속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넓이가 여기로 움직이는 요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 밑면적과 그냥 일반 B의 운동 할 때 그 밑면적은 동일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밑면적을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 평균 속도, 그래프 세 개를 따로따로 배우지만 3박자를 이뤄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이죠. 뉴턴 운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법칙이 있죠.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MA,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1법칙하고 3법칙은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1법칙은 뭔가 문제로 제작을 해서 내기에는 개념적인 문제를 좀 많이 물을 겁니다. 13번이 그런 문제죠. 그림 ABC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대. A.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과 버스 앞자리가 앞으로 기울인다. 맞습니다. 달리던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리려고 할 테지만 버스는 멈췄죠. 사람은 앞으로 간다 라는 거고. B.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전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 그러는데 내가 종이를 팅 쳤어. 그러니까 동전은 정지해 있으려 그러니까 같이 안 딸려가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관성이고요. 망치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얘도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왜 그러냐면 망치 머리 부분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쿵 더 큰 힘을 갈 수 있게 된다. ABC 5번입니다. 알겠죠?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뉴턴 운동 법칙과 물질 운동을 같이 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실로 연결된 물체 B가 있고요. 20N으로 이 친구를 끌고 있대요.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건데 A의 질량은 2kg이다. 그럼 A의 속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4초 동안 16m/s까지 가속이 됐대.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4m/s 제곱이에요. 이거는 A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A. 그러니까 A는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는 거지. 당연히 B도 4m/s 제곱의 가속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가지는 총 A의 합력 FA라 생각할까요? 이 친구는 8N이 될 거예요. 당연하게도 FB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12N이 돼야 될 거고요. 둘을 합쳤을 때 20N 이렇게 돼야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3kg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뉴턴 운동 법칙 제2법칙이죠. FMA를 이용하는 뉴턴 운동 법칙을 문제를 풀 때는 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홀 개 말고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작용하고 있는 그 개가 힘을 다 받는지, 그러니까 두 물체가 다 힘을 받는지, 아니면 그 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그 힘이 어떻게 쪼개져 가지고 A하고 B한테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접촉시키고 수평 방향으로 12N의 힘을 작용하였더니 A, B 가속도 크기가 4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A의 질량은 1kg이다. 그림 나와 같이 A, B, C 물체를 접촉시켰고 15N으로 작용하니 3m/s 제곱이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A, B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 A, B가 12N으로 밀었을 때 4m/s 제곱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 친구 A하고 B의 무게를 합한 MA 더하기 MB는요 3kg이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MA가 1이래요. 당연히 MB는 2kg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5kg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C가 얼마예요? 2kg이었죠. 그랬을 때 B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FB죠. 가속도는 B와 A가 동일할 테니까 거기에 질량, B의 질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C의 질량은 2kg 맞습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A가 현재 받고 있는 힘은 좀 확대해서 문제를 그릴게요. 여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문제가 커져서 부담스럽죠? 12N이에요. A가 받고 있는 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FBA. 마찬가지로 FAB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FAB가 A가 B를 미는 힘, 이게 바로 시그마 FB가 되죠. FB의 합력이 되고요. FB의 합력을 아까 구했죠. 그렇지, 2kg인 B가 4m/s로 움직이는 8N이죠. 지금 얘가 8N이에요. 얘가 8N이에요. 12N. 그럼 여기는 8N. 그래서 A 합력이 4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N입니다. 나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서는 첫 번째로 A는 15N의 힘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FB가 있겠죠. 그쵸? B는 FAB를 가집니다. FCB도 있겠죠. 얘는 FCB가 될 거예요. FCB는 얼마일까요? C가 2kg이기 때문에 6N입니다. 여기도 6N이죠. 그랬을 때 시그마 FB, 아까 B가 2kg이기 6N이에요. FA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N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12N. 그러니까 A의 R자임 얼마예요? 3N 계산이 되죠. 12N.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총 15번의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이제부터 FBD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유물체도를 좀 잘 표기하는 게 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좋은 힌트이자 단서가 될 겁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켰어요. 멈춰놓은 거야. A, B, C의 질량은 M2입니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 B, C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4 mg이다. 네. C의 질량을 구하라네요. 우리는 우선 사실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보면 C가 무거운 게 보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속도의 방향을 좀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요.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도록 정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A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속도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C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거는 너무 그렇게 머리 아파하시면서 계산하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C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두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는 저렇게 두는 경우가 많죠.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대문자 M 별로이신 분들은 MC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문자 M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는 이렇게 중력 mg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C도 마찬가지로 mg를 가지고 있겠죠. B도 중력 emg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B가 가지고 있는 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겠습니다. P라고 하는 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TP라고 할 거고요. 장력 TP를 맡고 있을 거고 여기도 TP를 맡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장력은 TQ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실을 Q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여기서도 TQ가 되겠네요. 우리는 아까 물체가 왼쪽, 그러니까 A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 FA는 mg. 항상 얘기하지만 힘은 더하는 거지 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TP.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이게 MA다. 시그마 FB TP 더하기 마이너스 TQ EMA다. 시그마 FB 왜 이렇게 될까요? 아이패드 사용이 서툴러서 그래요. 좀 이해해주세요. 시그마 FC TQ 더하기 마이너스 MG.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FNMA를 쓴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죠. 7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4mg이다. TP가 3분의 4mg래요. 감사하네요. 그럼 3분의 4mg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채워볼까요? 자, 이렇게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mg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속도 A,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A가 사실은 3분의 1 G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운동 방향 반대였네.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운동 방향이 반대였구나. 그럼 TQ는 자연스럽게 얼마냐?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TQ는 3분의 4 mg에서 마이너스 2m이에요. 얼마일까요? EMG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EMG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대입해 주시면 EMG는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 mg 이렇게 되니까 m은 3입니다. 4번이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FNMA를 각각의 개, A, B, C 단독적인 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수는 있어요. 왜냐면 A, B, C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로 시험 현장에 가서는 하나를 더 떠올리셔야죠. 뭐냐면 A, B, C를 하나의 개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A, B, C를 하나의 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질량 자체가 이 경우에는 방향은 이쪽이지만 마이너스 3분의 1g 반응이 반대란 소리죠. 어쨌든 문제에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겠습니다. 3m 더하기 대문자 m 이러한 물체가 있는 거고요.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중력 mg 반대쪽 방향으로 mg만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g에서 mg 물론 선생님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죠. 저도 편하게 쓸 때는 그냥 쓰는데 편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 연립해서 문제 풀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까지 해볼까요? G다 날려놓고 생각하면 2m이 그러면 3분의 2m이다. 따라서 m이 3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건 굳이 TQ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는 같아요. TQ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FBD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 쪽으로 확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A, B의 실로 연결되어 정지되어 있는 물질, 정지되어 있는 모습. 수평면 이 A에 작용하는 힘은 20N이다. 그림 나는 실로 연결된 A, B가 가속도의 크기 6m/s 제곱인 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 FBD를 활용해서 문제 표기를 다 해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까요? 질량이 뭔지 모르겠으니 MB 정력 T 정력 T 중력 MA 그리고 수직 항력. 네, 그러면 가에 대한 식을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A예요. 시그마 FA는 MA 더하기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N. 이 몇이죠? 가속도가 0이니까 0이죠. 시그마 FB는 T 더하기 마이너스 MB. 진짜 미쳤나봐요. MBG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다 G를 빼먹었죠. 미친놈이죠. 여러분들도 피곤하거나 졸리면요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T라고 하는 친구가 MBG다. 아까 N이 얼마였죠? 문제에서 N은 20N이다 라고 났으니까요. T 대신에 저걸 넣어주면 MA 빼기 MB의 G 제곱에서다 20이다. 그렇구나. 구했고요. 나 볼까요? 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위쪽으로 MA G 까먹지 말자. 정력 T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물체 AB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이쪽으로 MAG만큼의 힘으로 끌리고 있어요. 가속도는 몇이요? 6m/s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그마 F 그냥 전체 F를 구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MAG 하나만 받고 있죠?
이게 MA 더하기 MB에다가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아까 중력과 속도 10이라는 점을 밑에 있는 단조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MA-MB는 2가 될 테고요. 여기에서 10을 넣어주면요. 6MB 마이너스 6MB는 4MA가 돼요. 따라서 MA가 6, MB가 4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적용 날점이 0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점이 0이고요. B는 4kg 맞고요.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그냥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1가 바로 T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해서 수능에서는 전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전체를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개 하나를 더 보게끔 문제에서 조건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난 3개 다 했어. 너무 억울해. 3개를 왜 다 했지?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해야 됐던 거. 수능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 수능 문제들을 이제 변형해서 나오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도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시그마 FB를 구하는 게 이득이에요. FB는 T 장력이죠. 얘는 MB에다가 가속도 6인가요? 네, 6. MB가 얼마였죠? 4kg? 24. D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해요. 그림은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M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P로부터 D만큼 떨어진 점 Q를 루트 2분의 GD의 속력으로 지난다. 왜 굳이 이렇게 루트 G분의 이런 거 루트 G분의 루트 2분의 GD 왜 저렇게 됐을까요? 네. 가속도 운동을 해서 일단 가속도의 방향부터 정의 내리고요. D만큼 떨어진 점 Q를 2분의 Q의 속력으로 지난다. 원래 0으로 정지했던 친구가 저렇게 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루트를 보고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 루트 보자마자 제곱을 때리고 싶다. 제곱 만들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때는 이제 거리도 나와 있고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쓰겠습니다. 거리는 D죠? D 넣어주고요. 2분의 GD 루트 제곱을 한 거예요. 빼기 0. A는 얼마예요? 4분의 1G. 가속도가 4분의 1G로 나왔네요.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MBG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M 더하기 MB 라는 전체 물체를 MBG의 힘으로 끌었을 때 가속도가 4분의 1G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M 더하기 MB의 가속도를 곱해준 게 전체 힘의 합력이어야 된다. 따라서 촉촉촉 3MB가 M이어야 된다. 3분의 1M 계산이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M, 3M, 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위치를 바꾸었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걸 통해서는 힘의 평형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힘의 평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힘을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가 mg죠.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로 끌리고 있는 힘 전체는 mg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면 여기는 4m짜리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g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게 바로 4분의 1 g여야 돼요.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소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합쳐서 내려가고 있는 힘 2mg. 그랬을 때 여기로 이렇게 받고 있는 힘 4분의 3mg. 이제 두 개를 좀 잘 조물조물 해주면 가속도가 얼마나 나와요? 전체 질량은 5m이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질량이 전체 5m이죠. 전체 질량 5m. 근데 양 힘을 빼볼까요? 양 힘을 빼보면 4분의 5mg. 시그마 F가 4분의 5mg. 가속도 얼마예요? 4분의 1g.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나에서 B와 C가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래요. 그러면 장력 T가 있겠죠. 그랬을 때 T 빼기 4분의 3mg가 4분의 3mg가 되는 거죠. 왜? 전체 가속도 4분의 1g, B의 질량 3m. 그래서 이렇게 T는 얼마예요? 2분의 3mg.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빠르게 좀 문제를 풀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FNMA 그 방식을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초보자의 경우에는 FBD를 이용해서 모든 힘 다 표기하고 모든 가속도 다 표기하고 문제 푸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20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크기 F의 힘을 가했더니 A, B가 정지했대. 그러면 장력 T mg 대문자 mg. 그랬을 때 사실 이 문제에선 장력이 여기선 사실 장력 큰 없죠. 큰 의미가 없어.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에서는 놓는 순간 등가속도 운동. 그 소리는 사실 F가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긴 한데 좀 천천히 구해보면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했을 때 질량 m 더하기 m 그걸 2분의 1 g로 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합력이 mg-mg예요. 풀면 이렇게 나오죠? 살짝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죄송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B의 질량은 3입니다. 맞습니다. F는 EMG이다. 맞습니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T를 구하라는 거죠. 장력 T. 참고로 장력은 가와 나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이거 제가 표기를 안 해놨는데 왜 달라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움직이고 있는 거랑 F를 내가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랑 이게
힘이 이게 장력이 같을 수 없어요. 이유는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텐션이잖아요. 텐션. 그러니까 팽팽한 정도인데 내가 힘을 가해주고 있는 거랑 떼고 있는 거랑 장력이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장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가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가에서는 3mg B가 3mg로 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T가 3mg였죠. 가에서. 나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서는 3mg에서 T'으로 뺀 거 T'만큼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2분의 1 G에다가 3m이 된 거죠. T' 얼마예요? 2분의 3mg 디베이트. 답은 5번. 괜찮죠? 네. 일단 오늘 영상은 24분까지 촬영을 하고요. 잠깐 저도 쉬었다가 그리고 뒤쪽도 바로 이어서 찍겠습니다. 알겠죠? 21번입니다. 힘의 표현과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암벽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알짜는 몇이겠어요? 가에서 정지에 있대잖아요. 정지에 있던 사람은 알짜는 0이어야 되죠. 그죠? 나에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노를 이렇게 밀고 물이 나를 밀어요. 그게 같은 계의 작용이에요? 아니죠. 평형이라는 건 같은 계의 작용이어야 돼. 마치 나를 누가 밀어주고 나를 누가 밀어줬는데 내가 안 움직여. 그러면 그 밀고 있는 두 힘은 방향이 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밀려지고 있고 내가 뒤로 밀려지고 있어서 나는 안 움직이고 있으면 되는데 얘는 노가 물을 밀어. 그러니까 물을 밀었고 물이 노를 밀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걸 밀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럼 맞아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맞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지 힘의 평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디귿입니다. 다에서 수영 선수가 벽을 미는 힘의 크기는 벽이 수영 선수를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단 방향이 반대인 거죠. 기억 1번이죠. 그림과 같이 수평한 트럭의 바닥면에 놓인 상자 A, B가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떠받들이는 힘의 3배이다.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 그리고 나머지 힘들.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은 MAMB의 G겠죠. 그리고 B는 A를 떠받들고 있을 겁니다. FB. A도 B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FAB.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작용, 반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작용, 반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건 우선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등속도. 이거는 합력이 몇이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시그마 F가 0이라는 합력이 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의 적용 날짜면 0이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B가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힘을 좀 표기를 좀 해볼 건데 MBG가 있겠죠. 그죠? MBG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MAG도 있지 않을까요? B가 A를 떠받드는 힘이 있겠죠. FB. A가 B를 미는 힘도 있을까요? 있겠죠. 누르는 힘. 그러고 트럭의 바닥에 B를 미는 힘도 있을 거예요. F? 뭐 트비? 너무나 당연하게도 B가 트럭의 바닥을 미는 힘도 있어요. FBT.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시그마 FA 당연히 0이니까 평형식을 좀 써주면 FBA B가 A를 받들이는 힘은 MAG랑 같아요. 그러면 시그마 FB죠. 0이죠. FTB 트럭이 B를 받치는 힘은 FAB 더하기 MBG랑 같아요. MGB가 아니죠. MBG죠. 근데 FAB랑 FBA랑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크기만 놓고 봤을 땐 같아야 되고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FT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식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뭐 마이너스 F 비트랑 같아야 되니까 F 비트에 비해 방향은 반대겠지만 크기는 동일해야 되겠죠. 오케이? 좀 계산을 좀 해보면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 그게 FTB 비트고 B가 A를 떠받치는 힘, FBA 3배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3MAG라는 거죠. 그러니까 MB가 EM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 무게라 그랬는데 무게는 사실 질량과 지구 내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 중력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2배이다. 2배라고 2배. 틀렸습니다. FBA랑 FAB가 작용반대각이네. 맞습니다. 답은 기억되게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2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자석 A는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바닥의 윗면에 자석 B는 수평면의 바닥에 각각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결점 0인 상태. A의 S극과 B의 N극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A, B의 무게가 같다. 오케이. 자기력이 있네요. 자기력. F라고 할게요. 끌어당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무게가 같아. 컵이 받치는 힘 F, 컵 A.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 F. 초록색을 할게요. F 수비.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맞습니다.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F A 컵. B가 바닥을 누르는 FA 컵은 F 컵 A랑 방향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mg 더하기 F예요. 그죠? B가 바닥을 누르는 힘 F 비수. 얘는 말했다시피 F 수비랑 방향만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F 비수 F 수비랑 방향만 다르다. mg-f 크기만 놓고 봤을 때
A를 제거하면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A를 제거했다? 제거했다는 건 뭔 소리야? 얘가 사라진다는 거죠. 얘가. 그쵸? 그럼 F 수비는 원래 mg-f였다가 F 수비가 프라임이 되면 mg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감소했나요? 커졌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니은.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2점짜리이고요. 영상 오디오 이슈로 인해서 2점짜리 문제를 다시 찍게 됐어요. 근데 뭐 어쨌든 재밌게 잘 풀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있는 3점짜리 문제도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쉬었다가 올게요.